그리고 네, 이제 녹음이 됐습니다. 네. 네, 발표를 듣고 5분의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듣는 그런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간단한 안내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우리 경영교육인정원의 임성훈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원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의 임상훈입니다. 오늘 우리 경영교육 혁신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만들어진 그 목적과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영원은 세 개의 3필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가 인증, 또 하나가 교육혁신, 또 하나가 산학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필라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을 만들었고요. 열심히 인증과 경영교육혁신, 산학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경영교육 잘하자가 아니고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서 좀 더 심화된 경영교육을 잘하자. 첫 번째 그 세션이 바로 조직인사 분야입니다. 조직인사 분야의 그 교수님들이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이제 그 한양대의 전상규 교수님 그리고 우리 울산대의 김영주 교수님이 오늘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충남대의 박지성 교수님, 전북대의 홍윤철 교수님, 경성대의 정동숙 교수님, 광통대의 정생 교수님, 그리고 한양대 김정은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을 이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직인사 분야에서 경영교육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와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불과 1시간짜리 그 행사가 돼서 제가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자장으로 수고해 주실 김영준 교수님께서 잘 이끌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제 인사말은 간단히 하되 이번에 융합학술대에서 차차기 저희 이제 학회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학회장 단독 후보로 나오신 그 명지대의 이름을 까먹었네. 김재구 교수로부터 간단한 인사를 듣고요. 그 다음에 곧장 이어서 그 김혜령 교수님께서 사회로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시청과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명지대학교의 김재구 교수입니다. 먼저 이 귀중한 학술 행사 또 인증원의 첫 조직 인사 이 워크숍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임상훈 원장님 또 자장을 맡으신 김혜룡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는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전공 분야가 조직 인사, 그 중에서도 이제 조직 이론 분야를 주로 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경영학회 차차기 회장 후보로 제가 단독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 찬반 투표가 있게 되는데 우리 또 전공 교수님들이신 만큼 각별하게 관심 가지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함으로써 또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날 4시 반에 오후 4시 반에 경영학회 이 특별 세션에 들어가시면 유튜브로 정견 발표를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풍성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이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우리 차차기 회장님 후보님, 김재구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세션 진행은 발제자가 두 분인데 발제자 한 분당 15분의 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 1, 2를 연속해서 듣고 그다음 지정 토론자가 5분인데 토론자당 이제 5분씩 토론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맞춰서 하기도 굉장히 타이트한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증이나 아니면 꼭 해야 될 질문이 있으면 저희들이 채팅으로 해가지고 글을 올려주시면 확인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남은 시간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우리 발제자분께 시간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제자는 저희들 PBL 쪽에는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우리 전상길 교수님이신데 지금 한양대가 이제 PBL 분야에서는 이제 ICPBL 그래서 Industry 이제 Centered Problem 혹은 Project Based Learning을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선구적으로 경영학 분야에서 선구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기대되는 그런 발제입니다. 우리 전상길 교수님 우선 모시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예, 번호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준비된 슬라이드가 한 45페이지인데 15분 주어져서 한 1분당 3페이지씩 이렇게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프라임 사업을 준비하면서 내건 핵심 이슈가 우리는 PBL로 교육하겠다. 저는 혼자서 독립군처럼 PBL을 쭉 해왔었는데 마침 학교가 전략적으로 PBL을 선택을 하면서 저와 어떻게 잘 이렇게 연계가 잘 돼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금 뭐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바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교수가 같은 주제를 같은 방식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해왔던, 그래서 지금 산업환경은 4차 산업환경에 필요한 인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차 산업혁명에 적절한 인재만 배출해 왔던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자면 우리 NaCl 뭐 말하자면 염화나트륨이죠. 이걸 우리 흔히 뭐라고 하죠? 소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다음에 NaOH 수산화나트륨인데 이걸 우리 흔히 양잿물,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우리 NaHCO3 탄산나트륨인데 이건 우리 빵 만들 때 딱딱한 빵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내었을까요? 이 NA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나트륨이라는 건 뒤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독이 되고 누구에게는 약이 되거나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라는 주체를 놓고 이 학생을 둘러싼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배출되는 아웃풋의 속성이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는 PBL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침 이런 생각은 이 창의성 교육의 세계적인 대가인 이스라엘의 아리엘리 글로벌 엑셀런스 회장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학생들이 자기만의 지식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을 요구하는데 한국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학생들에게 과거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은 저희 생각과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PBL이라고 시작했지만 그 앞에 IC를 붙이게 됩니다. Industry Coupled Problem Based Learning. 여기서 인더스트리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러니까 기업에서 저희들 찾아오거나 저희가 산업으로 가서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광의의 의미로 저희들은 Industry Coupled 산업 연계형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 안에 에리카 안에 ICPBL 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개념을 유형화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문제를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 이 한 차원하고 현장에 기업에서 평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고난이도가 기업 현장의 문제를 기업인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수행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현장 통합형이라고 해서 M형, 가장 고난이도 문제 유형이고요. 지금 최근 2년 동안 IMF, 코로나 코비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장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문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형 C형으로 많이 좀 돌아서 있는데 가장 고난이도인 이 M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아주 인센티브가 셉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그래서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또 과외 성격에 따라서는 현장 평가형이나 현장 문제형, 그러니까 현장 개입은 하되 문제는 교수가 알아서 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현장인들이 기업인들이 와서 하는 경우 현장 평가형.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는 주되 평가는 학교에서 하는 경우에 앵커형으로 현장 문제형으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에리카에서는 누계 한 1200과목이 1200여 과목이 지금까지 ICPBL로 진행되어 있고 매 학기 200여 과목 이상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들은 2과목, 그러니까 1년에 2과목씩 의무적으로 이 ICPBL 과목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고 교수님들도 의무적으로 1과목 이상씩 반드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방식을 잠깐 돌이켜보면 어떻게 ICPBL에 천착할 수 있게 됐는지 왼쪽 축은 지식 전달, explicit knowledge, 만들어져 있는 명시화된 지식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전통적인 재래식 방법이고요. 오른쪽은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지식을 만들어가는 tacit knowledge, 암묵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통 대각선이 그어집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근데 저는 이렇게 지식 창출 쪽으로 더 많이 그것은 2017년 3월 1일 우리가 2016년 2학기에 프라임 사업에 수주를 했거든요. 150억씩 5년간 수주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지식 창출을 위해서 출석을 불렀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출석 안 하면 감점하고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교수가 전달하는 교육의 내용이 부실한데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와주면 정말 고마운 거고 내 강의를 인정해 줬다는 의미. 안 와도 어떤 페널티도 없고 빠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방식도 학생들의 지적 자극을 주는 어떤 3차원 벡터 공간 속에서 문제를 다 만들어내고요. 토론도 제가 이제 개발을 했던 RTM이라든지 ALP입니다. ALT가 아니고 Accumulated Learning Process, 또 문제 해결 방식, Do It 이런 것들이 이제 2017년 3월 1일 이전에 지식 창출하는 어떤 내용으로서 수단이 됐고요. 그리고 K묵 과정, 이건 딜리버리 하는 최고의 온라인 수단이었죠. 이 적어도 5가지를 묶어서 제가 Five Phases of Circulation 모델을 만들어냈고 개념화 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오늘 뒤에 발표할 우리 김병직 교수께서는 울산대학에 적용을 해서 학생들의 태도, 반응,
저는 그까지는 못했는데 우리 김 교수는 저랑 같이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한 케이스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2017년 3월 1일 딱 한 학기 해보니까 이게 가상의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었지만, 그래서 가상의 사례는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케이스 연구도 있었지만 실제 기업에서 제가 문제를 받아서 온 LG 화학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마이다스 IT 2017년 9월 1일부터 마이다스 IT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자기 고민이 이건데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냐 해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인더스트리 커플드가 되기 IC를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도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마이다스 IT, 삼타나트마이, DHR 코리아, 그다음에 요새 제일 잘 나가고 이번에 우리 저 경영학회에서도 강소기업 대상 받았던 탁시스템스 등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제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됐고요. 코로나 상황이 들어서 이게 문제를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인사조직 이론을 가지고 영화를 분석하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또 그 외에도 공과대학하고 로봇공학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로봇 개발에도 성공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융복합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기타 기회에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Five Phases of Circulation 모델은 처음에는 페이즈 1부터 페이즈 5까지 각 단계별로 지식이 증폭되는 과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페이즈 1에서는 어떤 대강의 문제 상황을 정리를 하고 시나리오를 던져주고 페이즈 2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양의 집중적 개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K묵을 엄청나게 들어야 되고 K묵이든 유튜브든 각자 나름대로 팀원들끼리 탁월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동아 비즈니스 리뷰, 위클리 비즈 정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티칭했을 때 학생들 절대 자꾸 공부 안 하잖아요. 예습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페이즈 2에서 학생들을 완전히 집중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는 그 개별 학습 단계를 거치고 나서 페이즈 3에서 아이디어의 수준을 증폭시키는 집단 학습을 디자인 띵킹 방법론이나 DOIT 프로세스, 이 DOIT 프로세스는 미국의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 띵킹 스탠포드 대학 디자인 스쿨에서 개발한 것인데 아주 마이크로한 부분, 뭐 제품 디자인 이런 걸 디자인 띵킹이 너무 훌륭한데 산업 아주 그 높은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 정책적 문제, 국가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DOIT 프로세스가 또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자를 다 쓰는데 이제 분석 단위에 따라서 DOIT 프로세스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팀은 이렇게 해결했는데 옆 팀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사회적 학습을 또 유발하는 방법론으로서 라운드 2 메소드나 그 다음에 ALP로 Accumulated Learning Process, RTM은 나중에 좀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ALP는 한 팀이 4명이라면 2명은 공격조, 또 나머지 2명은 방어조 해서 공격조는 그 방어조가 발표하는 걸 계속 아주 시니컬하게 그 아이디어의 문제점을 아주 들춰내는 공격적이고 방어조는 그걸 끝까지 방어하는 그 과정에서 또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아주 학생들이 아주 날카로워지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즈 5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뭘 배워야 하나, 이 성찰 학습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4개면 교수가 그래도 한 번은 교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ifth presentation on ICPBL에서 제가 5번째 제가 발표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봤다. 너희들은 이렇게 봤지만 나는 이렇게 봤다 해서 fifth presentation이고 그리고 성찰 보고서를 내게 하고 교수의 그 팀별로 아이디어를 피드백을 주게 되고요. 또 그 분야 전문가, 외부 전문가를 모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작동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학습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페이즈 제로에서요. 팀 구성에 있어서 창의적인 팀 구성을 해야 된다. 정말 뭐 전공, 그다음에 그 성별, 그다음에 교육 경력 뭐 등등등. 그래서 창의적인 팀을 구성을 하고 또 팀장 이런 말 잘 안 쓰고 너네들은 생각하는 존재이지 그저 팀장의 리더십에 따라가는 팀원이 아니다. 그래서 LT라고 불러요. 리드 띵커. 생각하는 리더다.
띵커와 리드 띵커만 있을 뿐 팀원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번 프로젝트에 임하겠다. 굉장히 경문을 발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다른 과목 3과목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빠져 있지만 네이비실 미 해군의 특전사 네이비실이 어떻게 그 운영하고 있는지 약 80%가 탈락하는 20%만이 생존하는 거기 합격하려면 그 과정을 유튜브에서 쫙 보여줘요. 그럼 아이들이 마인드셋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걸 해놓고 이 나머지 페이즈 1부터 페이즈 5까지 돌리면 정말 전투 의지가 불끓는 불패 전사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또 여기 각 팀별로 내외부 멘토단을 쫙 또 디자인합니다. 내부 멘토단은 겸임 교수, 박사과정 각 팀별로 쫙 연결시켜지고 외부 멘토단은 그 문제를 준 기업의 그 팀장급들이 와서 같이 지도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의 팀에 양 내외부가 전문가들이 와서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줄 때도 세부적인 의견은 주질 않아요. 가이드라인만 학생들의 창의성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외부 같이 아주 적절한 수준의 의견만 줍니다. 여기서 이제 M형으로 가면서 한 바퀴 돌리면 한 학기가 끝나가고 이게 이제 C형으로 가면 이거 한 서너 번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고단한 손이 많이 가는.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 그 1학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하나의 사례는 이건 LG화학에 제가 자문 교수를 하면서 실제로 그 인터뷰하면서 만드는 실제 사례입니다. 공정 전문가 과장이 너무 전문가인데 그 회사 그 임원이 노경 관리까지 맡기는 거예요. 거기는 노경이 노사가 아니라 노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 너 저기 공장에 생산 현장에 그 노사 관리도 좀 챙겨봐. 그러면 갈수록 부담을 많이 주니까 이 사람은 곧 외국에 연수를 가게 돼 있는데 꿈이 다 깨진 거예요. 언제 가야 될지 뭐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한테 사직서를 탁 던지게 사직하겠다고. 자, 당신이 임원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직을 맡겠는가. 여기에 기대 이론부터 모티베이션 이론 온갖 이론들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론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임팩트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모든 이론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게 되고 뭐 웬만한 사람하고 디베이트를 해도 지질 않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면접에 들어가면 서울대 애들은 떨어지는데 에리카 애들이 붙더라고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분교의 아이들이 면접에 들어가면 이 붙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기적이다. 야, 이 교육이 이렇구나. 제가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들어서 마이다스 한 학기 뒤에 ICPBL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에마빌 교수가 창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마이다스 IT에 제가 이 모델을 적용할 테니까 자료 협조, 정보 협조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담당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양 기관 간에 사인을 했어요. 저희 학장 그쪽에 사장님이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사인업을 딱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정보 제공하러 오는 날에 담당 이사가 최원우 이사라고 사실 저희 실제 문제는 그 우리 교수님이 제안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 문제는 지금 따로 있다. 이 문제를 좀 제 클래스 학생들이 좀 풀어주면 좋겠다. 제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것이 지금 그 당시에 일자리 만드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과제, 잡 매칭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마이다스에 가서 학생들이 발표하고 돌아 나온 그런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정선의 삼탄아트마에 정말 그 1년 중에 8개월이 비수기고 4개월이 성수기인데 이 비수기 흑자 전략을 좀 짜달라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 강원도 서해 끝에서 동해 끝까지 저희는 그래 동해와 서해 만난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하 갱도 100m까지 내려가서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엄청난 경험을 하고 아주 지하로 가니까 매우 덥더라고요. 열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발표를 했고, 끝나고 났더니 한국 경제에서 뭐 기자들이 오기 시작하고, 끝나고 나니까 DHL 코리아에 우리 문제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마침 2018년 2학기 때 온라인 비즈니스가 뜰 것 같으니 이 온라인 업체들이 저희 DHL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짜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 주제를 줬고요. 두 번째 페이즈 2 사전 학습 단계에서요. 이 개별 학습 단계. 마침 제가 만든 K묵이 뭐 이렇게 접속률에서는 우리 서울대 경제과 이준구 교수님이 전국 1위였는데 이 만족도면서 제가 아주 최상위로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퍼블릭 폴리텍 대학에서 제 이 K묵을 쓰겠다고, 이게 영어 버전, 우리말 버전이 다 있어요. 그 영어 버전으로 쓰는 모습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읽히는 책 중에 이 세 가지 책, 인사조직 분야에는 세 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인맥, 우리 광운대 이홍 교수가 쓰신, 그 다음에 제가 쓴 책과, 그리고 창조적, 이쿠지노 노나카 교수가 일본에 썼던 창조적 루틴. 대부분 많은 책들이 그냥 기존의 지식을 반복 설명하는데, 이 개념 설계에 관한 책은 비즈니스 인맥, 지금 저랑 같이 공저로 지금 새로운 버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쿠지로 노나카 교수의 지식 경영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노나카 교수의 창조적 루틴. 이 세 책을 딱 보고 나면 학생들이 웬만한 컨설턴트 저리 가라. 그래서 제가 어떤 과목이라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읽히는 책이고요. 그 다음 페이즈 3에서는 창의적 이 도입 프로세스입니다. 뭐 디자인 싱킹을 안 쓰고 이 도입 프로세스, 이 문제를 정의하고 오픈 개방되고 아이디어 선택하고 실행하는데 10가지 M을 학습시킵니다. 정의하는데 이 세 가지만 딱 알고 나면 문제의 본질이 뭔지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아이디어 끌어내는데 4가지 M, 선택하는데 또 3가지 M, 그 다음에 직당 학습을 함에 있어서 RTM은요, 팀원들 간의 1년 번호, A팀의 A1부터 A5, B팀의 B1부터 B5 이런 식으로 5개 팀에 1년 번호를 붙이고, 아주 해맑은, 과거에는 에리카 안산 캠퍼스 다닌다 그러면 남자들은 이 시집도 장가도 못 가고 이랬는데 애들이 이렇게 해맑아졌어요. 하면 되더라. 시험률 뭐 70% 넘어가고 하니까 괜찮네. 문제 해결형 수업을 하니까 괜찮네. 애들이 너무 좋아요. 하고 나면 인턴으로 또 다 가요. 토론 결과할 때는 A팀에는 각 팀에 1번들이 쫙 모이고 각 팀에 2번들이 쫙 모이고 3번들이 쫙 모입니다. 그러면서 A팀에서 온 A1이 발표하고 B팀에서는 B팀에서 온 B2가 발표하고 해서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을 합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옆 팀은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 그 발표하는 과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발표가 5명이 동시에 발표가 끝나면 이제 테이블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평가도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혹시 뭐 평가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찰학습에서 이 이름도 참 재밌게 지어요. 컨피던스도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 창의적인 확신팀입니다. 아주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성찰 보고서 쓰는 거 보면 참 아주 재밌는 인상적인 보고서를 많이 쓰고 있고요. 성찰 보고서의 내용은 간과하거나 빠뜨린 점은 뭔지, 경쟁팀을 통해서 배운 건 뭔지, 앞으로 뭘 준비하겠는지 이걸 다 보고서를 제가 다 받아요. 그리고 각 팀별로 각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 팀 학생들의 소감을 쓰는데 이 생각의 상호 침투,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이 침투하는 이 상호 침투를 굉장히 의미 있게 경험했다. 그 다음에 이 퍼즐이 맞춰가는 경험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꼭 지금 그 편지는 새벽에 보내요. 너네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교수도 고민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동안 했던 내용을 보면 먼저 책을 출간을 했고 이게 12년에 걸쳐서 썼어요. 물론 보직 맞고 하느라고 뭐 충분히 집중적으로 쓰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12년이 걸리더라고요. 출판사한테 너무 죄송했는데,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컨텐츠를 개발합니다. 약 4천만 원을 줬는데 2천만 원은 촬영회사, 1천만 원은 한양대학에, 1천만 원은 개인한테. 근데 이 촬영회사에 2천만 원을 준 것 중에 이 외국어 대학 학생들을 이렇게 인바이트를 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거 참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플립 러닝 기반의 ICPBL 포맷을 플랫폼을 완성을 했고, Five Faces of Circulation 모델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평소부터 해왔던 D 프로세스라는 것도 여기 연결시켰고요.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저희 휴림 로봇 회사하고 저희 전자공학과하고 저하고 이 3주체가 새로운 형태의 로봇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 기회에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릴 생각이고, 동시에 디자인대 학생들이 제품 디자인 잘하지만 너는 제품 디자인 하듯이 비즈니스 디자인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디커플링 프로젝트 시킵니다. 복잡한 밸류 체인을 없애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를 만들어 봐라. 밸류 체인을 줄여가는 그것이 이게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국내 기업들의 에러들을 저희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해결했고, 롯데 유통 비즈니스 그룹하고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을 했고요. 제 수업만 들으면 바로 취직이 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 수업만 딱 클릭만 하면 바로 취직, 롯데그룹이나 유통그룹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학회 약 40여 개 대학의 전체 교수 연수회나 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특강을 하게 되죠. 확산을 하게 되고, 인사혁신처, 중앙경찰학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은 이 공공부문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가장 또 의미 있는 것은 이번에 우리 저기 공화당의 미 하원 의원 영킴 하원 의원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기 매번 여름방학 때 최고경제과정 운영을 하는데 영킴 하원은 들어온 거예요. 제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모금 전략을 PBL로 해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자기가 한양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정말 하늘이 준 선물이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꼭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하고 한양대 에리카를 한번 보고 싶다. 이번에 국회의원 왔는데 너무 바빠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특히 아까 롯데 유통 비즈니스 한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 Five Faces 모델을 거친 아이들을 이게 이제 스텝 1이라고 치고 스텝 2에 들어가서는 인재 선발을 하는데 약 20명의 애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뽑고 얘네들을 발대식하고 롯데 그룹의 유통 그룹의 문제를 제시해주고 이론 과정 공부시켜주고 해외 선진 유통 다 시켜주고 장학금 주고 발표하고 취업 컨설팅까지 다 해줘서 클릭만 하면 이게 전철의 앞뒤가 연결되는 것처럼 바로 취직이 되는 취업의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그래서 뭐 경쟁회사인 이마트에도 가게 되고 제일제당도 가게 되는, 그래서 롯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저희 대학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지향하는 근원적인 지향점이 uncertainty to certainty, 이 불확실성에서 스스로 확실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 마네킹 챌린지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매 학기 끝나고 나면 컨테스트를 해요. 이번 학기 전개된 중에 누가 제일 잘했는데 저희 팀이 대상을 받고, 이걸 잘하셔가지고 당시 부총장님 지금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방학 때는 이제 미국에서 보내면서 이렇게 그 AMP 과정 운영하면서 인디언 마을을 가다가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로 하면 신이시여,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꿨을 때는 커피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꿨을 때는 와인을 주셔서, 제가 이 말을 보고 이거다 내 수업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와인과 커피를 다 같이 마셨고요. 네, 이날 상금 이래저래 모으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요. 애들한테 애들이 와인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 아주 마음껏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늘 두 번째 기본 정신이 이 성찰을 많이 해야 돼.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그 어떤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위대하다. 그래서 또 학교에서 저보고 전체 교수 회의에서 제가 여러 번 이제 했는데 2017년 6월 25일 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BL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고
교실의 주인을 바꿨다. 돌이켜보면 PBL 수업은 더 이상 problem based learning이 아니라 passion based, 열정 기반의 학습이다. 열정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왜 한양대학에 다니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가? 동시에 교수들에게도 학생들이 신대륙 발견하기를 원하면서 왜 옛날 지도를 보여주냐? 교수들이 먼저 바뀌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까지 학생들이 끊임없이 상상의 날개로 이렇게 펼치고 세상을 좀 널리 이롭게 하고 좋은 결과 지켜보는 것.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돌아갔을 때 마지막 사진을 제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 너무 짧아서 좀 얼마나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예고편이 있으면 본편이 있겠죠.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재미있는 영화의 본편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귀중한 기회를 더 주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빠져가지고 시간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구자에 계신 전상길 교수님 케이스도 있지만 전문 교수님으로서 연구의 노드와 함께 그 속에서도 PBL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지금 이제 깨달음의 시간을 이어가고 계신 전문 교수님을 또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울산대학교의 김병직 교수님 바로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울산대 경영학부 김병직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PBL의 선구자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주신 그 내용을 저희 대학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일종의 성과 내지는 혹은 PBL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을 문제 기반 학습의 힘, 유대학교는 저희 울산대학교를 의미하는데요. 공유가 아직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 문제 기반 학습의 힘, 울산대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 사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우선 제가 왜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선 교과 과정에서 저희가 PBL을 시행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모형을 수정을 해서 이 비교과 과정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혹은 조금 더 상세한 버전으로 적용했던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반적인 PBL이 무엇인지 그리고 PBL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상길 교수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그 일종의 적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이 PBL 사례가 조금 특별하다고 혹은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은 전상길 교수님께서 개발해 주신 어떤 그런 내용을 저희는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걸맞게 그 실시간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서 이 PBL을 적용했다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했던 내용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울산 지역의 여러 공공기관
곳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 중에 한 곳과 협력을 맺어서 ICPBL의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봤고 이어가고 있다는 걸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배경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어떤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비대면 수업 방식에서 PBL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가 또 하나의 PBL이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비대면 수업에서 PBL을 어떻게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그 지역사회에 있는 중요한 기업들과 어떻게 그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PBL을 통해서 당연히 수강생들이 참여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수강생들이 인식하기에도 평가 자체가 아까 그 전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운드 투어 메소드의 방법 그리고 라운드 투어 메소드를 하고 나서 실제 평가를 특정한 한두 사람, 뭐 교수자라든지 뭐 특정한 한두 사람이 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그 수업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동시에 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한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 역시 학생들의 그 상당한 어떤 그런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대면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과 이 라운드 투어 메소드 방법을 활용했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번 세션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 전 큰 방향은 뭐 모델 설계, 적용, 수정 후 모델 제안, 뭐 전후 비교, 뭐 결론 도출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요거 이제 저희 그 울산대학교 내에서 대학 그 혁신교육 지원 사업에서 저희 학교에 이제 경찰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작업을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한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경영학과뿐만 아니라 타 대학들, 특히 4대 사회과학 대학들에서 경제학과와 경찰대학 내에서도 지금 PBL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 수업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현안들을 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시의적절한 저희 학교의 관점에서는 시의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정 전후 모델이란 건 뭐냐면 수정 전 모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교과과정 작년 2학기 조직행동론 2개의 조직행동론 수업에서 저희가 시행했던 방법론이 있었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봤고 그 이후에 그 수업에서 교과과정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수정해서 예를 들면 라운드 투어 메소드 방법을 끝까지 적용을 했었고 또 실제 산업인력공단 직원분들, 임직원분들 4분이 오셔서 매 세션마다 평가도 해주시고 관련된 코멘트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산업인력공단의 오픈 캠퍼스, 이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오픈 캠퍼스의 우선 선발권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부여하고 수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까지 만든 그 과정이 이제 수정 후 모델이고 이걸 이제 겨울방학 때 비교과 과정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한 20시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수정 전후 모델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PBL 내용은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전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간단히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전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슬라이드에서 갖고 온 내용들이고 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현장 통합형 멀티 M형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모델과 도입 프로세스는 아까 전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용들을 최대한 잘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우선 저희는 2020년 2학기 그 조직행동론 제가 진행했던 2개의 조직행동론 수업에서 2개의 분반 하나는 45명짜리 수업이었고 하나는 27명짜리 수업을 대상으로 우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PBL의 어떤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봤는데요. PBL 수업 방식의 효과성, 비대면 형식과의 비교, 뭐 공정성 제고 방안, 활성화 제고 방안,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총 10개의 질문들을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는 줌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냐면 이 수업은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이면서 동시에 플립 러닝 수업을 결합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사전에 조직행동론과 관련된 그 이론을 담은 동영상, 강의 동영상을 사전에 올렸고 저희 시스템에 올려서 학생들이 미리 수강을 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 수업 때 프로그램 실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해 주신 내용들도 있었고 여러 기업들에서 제시해 주신 문제들을 저희가 저희 수업에서 그 줌을 활용해서 줌에서 특히 소회의실 그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팀별 토론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러합니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그 제가 이제 MBA 수업을 했었었는데 MBA 수업에서 이제 저희 MBA 수업에 그 울산 지역의 여러 그 기업들, 기관들에 계신 분들이 그 수업을 함께 참여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뭐 그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미온화학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MBA 수업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대략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 다양한 어떤 그 아이디어들 경험하시는 분들이셔서 그분들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그 실제 기업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그 부탁을 드렸고 저희 수업에서 활용했다고 허락을 맡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울산대학교 병원에서는 신입사원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갖고 올 때 관련된 어떤 배경 설명도 조금 부탁을 드려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울산대 병원에서 뭐 신입 간호사분들이 이직률을 막기 위해서 현재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관련된 이런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최대한 학생들한테도 소개를 미리 해주고 관련된 공부를 이제 미리 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했고요. 또 울산 지역의 또 대표적인 그 중견 강소기업인 중견기업인 미원화학에서 지금 현재 그 경화하고 계신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지금 이렇게 뭐 미원 상사에서 뭐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어 오고 있다가 최근에 1년 새에 젊은 직원분들이 이제 우리사주조합에 잘 가입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 어떻게 그 해소해 봤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사주조합이 뭔지 또 미원이 어떤 그룹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이런 현황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학생들한테 해준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교과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진행했었냐면 아까 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라운드 투어 메소드까지 가긴 갔었는데 라운드 투어 메소드를 실제 다 적용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그 서로 팀을 나눠서 서로 다른 팀에서 자신들의 의견 다른 팀에 온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 자기 팀에서 나온 이야기를 나온 것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까지 첫 번째 라운드밖에 못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겨울방학에 했던 비교과 과정에서는 라운드 투어 메소드를 완전히 끝내고 실제 다른 어떤 팀들까지 평가까지 했고 더 나아가서 산업인력공단 직원분들이 같이 와서 평가하셨던 그게 이제 결정적인 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방식의 결과를 우선 보면은 총 10개의 질문을 이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고 뭐 예를 들면 나는 혁신교육법 이 적용 수업에 뭐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은 뭐 그렇다, 뭐 매우 그렇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이제 제일 앞부분에 여기에 있는 이 응답은 전혀 그렇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한 응답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45명 중에 전혀 이 수업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비교과 과정 수정 모델에서 설문조사를 다시 했을 때는 이런 부정응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밌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또 혁신교육법 적용 수업, PBL 수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는가 질문해보면 그렇다 33%, 매우 그렇다 60%,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고 또 참여하고 싶은지 물어봤어도 또 굉장히 많은 비율이 대부분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뭐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 또 학습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지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이제 점수가 높은 거겠죠. 근데 굉장히 점수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한두 명의 학생들은 이 아주 격렬하게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그 뭐 PBL 과목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도 해봤고 또 뭐 평가 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도 해봤고 참여 정도 질문들도 해봤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봤는데 비교적 그 괜찮은 성과가 나왔었고 요 수업 때 그 뭐 저기 강의 왕이신 그 전상일 교수님께 이렇게 배운 저로서 너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요렇게 했던 2020년도 2학기에 그 제 강의 평가가 전상일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그 경영대학 전체에서 이제 가장 높았었거든요. 확실히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어쨌든 요런 어떤 그 교과 과정에서 나왔던 이 아이디어들에서 저희가 이제 성찰일지를 이제 매번 썼거든요. 예를 들면 성찰일지 하나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PBL을 할 때마다 저희가 성찰일지를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우선 뭐 감사일기도 한번 써보고 수업에서 궁금했던 점 질문도 해보고 수업 내용 요약 정리하고 팀 토론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또 저희가 이제 코칭 기법을 활용해서 같이 이렇게 PBL 그 토론하는 데 활용을 했는데 또 코칭에서 이야기하는 경청, 질문,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델들도 학생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해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느끼고 배운 점, 토론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 성찰일지를 썼는데 요 성찰일지를 또 저 나름대로 받아본 걸 또 분석을 해서 수정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 모델이라는 건 기존에 했던 그 교과 과정에서 다 하지 못했던 라운드 투어 메소드를 끝까지라고 하면 그 수업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이 다른 팀원들을 서로 평가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법을 넣었고 그리고 매 세션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오셔서 그 학생들이 참여하신 모습을 보고 동시에 평가까지 하시고 코멘트까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오픈 캠퍼스, 산업인력공단 오픈 캠퍼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 각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각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고 각 공공기관들마다 그 지역인재 할당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뭐 30%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 조항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공공기관들에서 학생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고 오픈 캠퍼스를 경험했던 학생들은 공공기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공공기관 취업률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그 상당한 오픈 캠퍼스에 들어가기만 해도 상당한 취업상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에서 오픈 캠퍼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혜택을 줘서 경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해봤더니 일종의 PBL의 어떤 최종 버전, PBL의 모든 내용들 다 ICPBL의 내용을 모두 다 넣어서 해봤더니 이게 이제 뭐 매 세션마다 공단 실무자들이 와서 피드백 주셨고 총 22명이 참여한 어떤 그런 결과를 보면 결국 여기 보시면은 부정응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아래로 갈수록 이제 다 매우 좋다 뭐 이런 응답인데 부정응답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건 뭐 수정 전 모델과 수정 후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뭐 간단히 이렇게 적은 내용이고 뭐 학생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 소감만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데 뭐 학생들이 뭐 정말 많이 배웠다, 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역량의 한계를 스스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었는데 팀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의 어떤 잠재력이 더 충분히 드러나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지 못했던 나의 어떤 모습을 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타임 체크를 계속하니까 겉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역시 또 다음 기회에 더 많은 혹은 자세한 발표가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다음 세션 시작 시간이 있는 거를 그 나름대로는 뭐 조금 위안을 삼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자가 저희들 5명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된 그 우리 고르시오의 내용처럼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이제 그 5분 제가 일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순서에 맞춰서 토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양대 지금 경영교육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종우 교수님, 그리고 충남대 경상대학의 박지성 교수님, 그리고 전북대의 그 한국인사관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봉형철 교수님, 그리고 경성대의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정동석 교수님,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프라임 칼리지의 정세영 교수님, 이렇게 5분을 지정 토론자로 이렇게 모셔서 지금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간단한 소개로 대신하고 이 김종우 한양대 교수님으로부터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한테는 제가 5분의 시간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럼 김종우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 경영대 김종우 교수입니다. 글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저희 이제 에리카 캠퍼스 말고 한양대 서울 캠퍼스 쪽에서 PBL 하고 있는 거를 간단하게 한 뭐 2, 3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면서 사실은 질문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민거리인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경영대학에서 서울 캠퍼스에서 PBL 과목하고 있는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경영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고요. 1학년 과목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듣는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프로젝트 학기제라는 게 있고 현장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디자인 전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현장 통합형 과목은 이 과목이 하나 있고요. 이거 LG전자랑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목이고요. 이 앞에 2과목에 대해서만 간단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의 이해는 저희가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경영의 이해 과목을 듣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볼까. 우리 전공 과목을 처음 만나는데 그 인상들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 한 8분 교수님들이 전공별로 다 모여서 만든 과목입니다. 그래서 PBL 과목, PBL의 액션 러닝 개념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파트 A가 있고 파트 B가 있는데요. 파트 A는 경영의 핵심 마인드셋과 스킬셋을 7명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가르치시고요. 나머지 한 반 정도는 그 프로블럼 솔빙 방식으로 디자인 싱킹하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끝나면 뭐 코로나 전에 저희가 성과 공유해서 같이 이렇게 스테이크도 썰면서 이렇게 좀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게 이제 비즈니스 프로젝트 학기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CK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건데 CK 사업은 끝났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그 집중 학기제 같이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인턴 학기제 형태를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 학생을 뽑아서 요 7개 랩에마다 주제들을 정하고 교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인턴 관련해서 이제 대학생 현장 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에. 그래서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충분히 안 주면 진행을 못해서 정식 과목으로 저희가 정규 과목으로 바꿔서 9학점짜리 과목으로 지금 교환해서 바꿔서 이제 이번 학기부터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면서 이제 느낀 것들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한 5가지 정도 저희가 여러분들 중에 답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RCPBL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과목으로 하려면 이게 매 학기 이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보장할까?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상길 교수님께서 이게 패션 베이스 러닝이라고 그랬는데 교수님들이 엄청난 패션, 그 전상길 교수님 같은 그런 슈퍼맨이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 어떻게 우리 많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동기부여도 또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은 수의 팀으로 할 때는 괜찮은데 경영이와 같이 전체 학생이 다 하다 보면 뭐 동기부여를 어떻게 잘 할까. 그다음에 학생들 간의 협업 이슈. 그래서 요새는 비대면으로도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평가 굉장히 중요하게 학생들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정한 평가를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교수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드릴까 이런 것들이 저희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저희 하고 있는 거하고 고민되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예. 아, 예. 시간상 굉장히, 예.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요번에 전상일 교수님은 워낙 ICPBL에 유명한 분이시고 전문가시고 선구자시고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또 전상일 교수님께서 사회로 공헌할 것인가 확산시킬 것인가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일평생 쌓아온 이 지식들을 젊은 학자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김병직 교수님 같이 신인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해보면서 트라이 앤 에러를 거치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또 변이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굉장히 좋은 콜라보레이션의 세대 간 학습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겨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발표문을 받았을 때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소개를 나누자면 첫 번째는 전상일 교수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야시의 PBL 방식이 진화되어 왔는데 향후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진화될 것인가 그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김병직 교수님은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신진 학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전반부 트리트먼트 아까 개입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잘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학습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부정적인 응답을 한 3명이 있더라고요. 그 3명이 왜 나왔을까를 보면 어떤 곳의 학습 효과인지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PBL 쪽에서 조금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프로블럼 솔빙하는 문제 해결 능력은 높아질지 모르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학습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관련한 부분을 이해하는 지식의 축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학생 개인에게 이런 부분들이 공이 넘겨지다 보니까 개인 간에 굉장히 학습 편차가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팀 수업에서 학습이 많이 된 구성원들이 계속적으로 리드를 해가고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은 소외되는 그래서 어떤 측면의 학습 효과인지에 대해서 PBL 수업에서 지향하는 목적점이 굉장히 좀 분명하게 초반에 제시가 되면 학생들의 컨센서스가 조금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비대면을 2020년 상황상 하셔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여전히 결과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트리트먼트를 한 부분에서도 여전히 대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은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잘 얻게 되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는 토론을 통해서 그 팀 다이나믹스가 옮겨지는 그 과정, 그리고 본인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전상일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생각의 전이 과정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스파크가 나는 부분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비대면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 PBL 수업이 정말 핵심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비대면 시대에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흥미로운 결과가 전반부에서는 공정적 인식이 아무래도 공식적인 그 어서리티가 있는 교수자를 더 신뢰하고, 이것이 나중에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그 다양한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나 팀원들에게 평가받는 방식도 선호하긴 했지만, 여전히 교수자를 더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방식을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자 그리고 팀원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그 평가를 하는 최적화 비중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그 초반에 세팅이 돼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습자 PBL 얘기를 할 때 보통 학습자적인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처음에 서먹한 사이끼리 팀이 됐을 때 이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노력에 대해서 교수자들이 초반에 어떻게 퍼실리테이터로 기능하는가, 초반의 역할들이 어떻게 그 세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추후에 이런 신뢰관계나 아니면 충분히 팀의 케미스트리가 이루어졌을 때 교수자가 거기서 개입하는 부분이 적어지는,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생들이 적어놓은 것 중에 가장 좀 인상적으로 본 것이, 전원 참여를 하되, 그러니까 아까 변화 저항자라든지 미참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하고요. 진짜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에게 학점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좀 다른 차별적인 인센티브가 좀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전원 참여와 고차역력 인센티브, 이퀄리티와 에퀴티 이슈를 어떻게 시너지를 강화할 것인가, 그런 방법도 교수자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되게 마이너한 부분인데요. 그 전후가 굉장히 재밌는 결과 비교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각각의 결과만 비교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각화가 조금 힘들어서 이런 부분을 한 장표로 정리해 주시면 김병직 교수님께서 전후에 어떻게 트리트먼트로 해서 어떻게 수업이 정말 진화되고 업그레이드 됐는가를 딜리버리하는 데 보다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 드려봅니다. 정말 재밌는 발표 잘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전북대 공현철 교수님 토론 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간단히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도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한 사람인데, 교수님들께 제가 하는 질문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면 학생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입 아프게, 목 아프게 설명해야 되는 그 교과 내용을 학생들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존경하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전상길 교수님께서 파이오니어로서 20여 년 동안 고민하신 내용을 오늘 이 후학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나름 여러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다른 교수님들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까 우리 김병직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네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였나요? 협업과 평가, 그리고 동기부여, 그 얘기였거든요.
협업이죠. 어떻게 하면 팀 프로젝트에서 무임승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동기부여.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 의욕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저는 아까 lead thinker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lead 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팀장 자체를 뽑질 않습니다. 4명인 경우 문체, 복지, 법무, 교육 5명이 되면 기재부 하나 더, 6명이 되면 외교부 한 명 더. 이렇게 해서 여기는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없고 장관들만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무임승차하지 말자. 각자 역할을 하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팀별로 그라운드 룰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안내를 한다.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에 그 미팅을 하는데 늦게 오면 몇 점 감점 또는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는 팀별로만 점수를 부여하고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점수를 배분할 것임을 초반에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점수가 70점 만점인데 니네 지금 5명이다. 350점 만점인데 A팀은 320점. 5명이 나눠 갔는데 n분의 1은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여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만약에 n분의 1로 하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설득해. 이렇게 하는 것을 초반에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무임승차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수업 참여 의욕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저는 팀 편성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씁니다. 팀 편성을 위해서 자소서를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팀 편성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그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킵니다. 내가 정말 고민해서 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팀빌딩 활동을 반드시 하게 하고 우수팀에게 보너스 점수를 줍니다. 팀빌딩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한 2주 만에 그 팀을 짜놓고 나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고 사진 10장만 올려라 된 데다가 그 평가 기준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했는지, 팀의 룰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6개 팀이다 그러면 그 중에 1등 한 팀에게 전원에게 5점 가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에게는 3점, 3등에게 2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도 당연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는 여기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무슨 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프로세스 역량을 기르기 위한 최상의 수단이 프로젝트다. 근데 그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의사소통, 의사결정, 문제 해결, 갈등 관리 프로세스다. 그리고 이 4가지 프로세스를 학습토록 여건을 조정하는 거죠.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성찰시키고. 이거는 자기소개서에 포함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니어 축에 들어갔는데 교수님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듣고 시험 보고 외우고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까먹는 4단계 학습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다오. 제가 여기다 좀 심하게 쓰려고 그랬는데요. 이런 4단계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자들이요. 이 땅에서 사라져다오. 더 이상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배울 익힐 습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습을 하면 득이 얻어지는데 습득이라는 말은 있는데 학득이라는 말은 없더라. 네. 그래서 우리는 얻을 수 있게 습득을 시키자 하는 게 이 연사 목노아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만나셔서 얘기해 주셔서 뒤에서 듣고 네, 목소리 들리시죠? 네. 저는 경성대학교 정동숙 교수입니다. 먼저 그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토론할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토론자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PSL이 전통적인 학습도로서
교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학습법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PBL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교수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것을 배우는 학생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뭐 트렌드라든지 학습법의 변화로서 PBL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충분히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제 고기를 직접 잡아서 학생들이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 PBL이 또 하나의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상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RCL PBL은 제가 볼 때 PBL의 이제 가장 최고봉이고 실제 문제 학습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RC PBL은 그 메카의 최고의 수준까지 할 수 있는 실제 문제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서 많은 어떤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병직 교수님 발표 잘 들었는데, 김병직 교수님은 이제 저도 지금 2017년부터 이제 대면으로 PBL을 해보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비대면으로도 PBL을 해봤는데, 저처럼 이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PBL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면 PBL하고 비대면 PBL을 해봤는데 역시 결과들을 보면 이제 대면 PBL이 학생들의 반응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이번 1학기까지 비대면으로 PBL 했는데 학생들이 피드백을 보면은 직접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도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단체방을 통해서 토론하기 때문에 어떤 이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텍스트 투 날리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BL이 되려면은 이 디지털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이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데, 온라인 PBL은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저도 학습하는 사람으로서 학습자로서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 만들었던 RCPBL 모델은 메카에서 마지막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김병직 교수님이 지금 교과과정에 있는 PBL 했고, 그 다음에 비교과과정 PBL 했는데, OB 시간에 했던 초기의 교과과정 모델은 뭐냐면 크리에이티 정도 수준, 메카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인력공단하고 같이 했던 모델은 이제 현장평가형까지 조금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병직 교수님이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발표를 하셨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PBL을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RC PBL로는 갈 수 없고 그냥 이 문제 해결형 교수 재량으로서 현장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장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교수가 만들었던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과 이제 직접적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수준을 가다가 이런 문제도 학생들을 좀 더 실질적인 주문을 받게 되면 현장 평가형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최고봉인 이제 RC PBL까지 갈 수 있는 현장 통합형이 최고의 모델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PBL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세 주체가 크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학생들이 PBL 해보면 뭐냐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공부량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개인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이 학생들 스스로도 다른 과목들은 PBL을 하지 않는데 제 과목을 PBL을 하게 되면 뭐냐면 교수한테 제대로 배운 거 없고 교수들은 그냥 어떤 촉진자 역할밖에 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약간 불만이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비동작 학습 PSL에서 PBL로 변화되는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이 이 성급함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들도 보통 PBL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로서 내줍니다. 학생들한테 문제를 내주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교과과정은 PSL을 하고 또 외부에서 밖에서 또 PBL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가장 학생들이 원하는 PBL은 뭐냐면 디지털 환경 내에서 수업 시간 교과과정 내에서 PBL을 해야 직접 페이스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도 너무 학생들에게 푸시하는 그런 교수법보다는 뭐냐면 끌어낼 수 있는 쿨한 그런 교수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양대 에리카의 모델이 상당히 좀 부러운 게 뭐냐면은 그런 IC PBL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에리카에서는 상당히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보면은 교과 과정 내에서 PBL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좀 자율적으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게 된다면, 자유를 준다면은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된다면은 훨씬 더 PBL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교수님들도 PBL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PBL보다 전혀 다른 PBL이 지금 4차 산업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이제 대학 혁신 사업을 대해서 우리 대학도 이제 이런 PBL 환경을 많이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런 PBL 강의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교육 환경이 되지 않고 그냥 전형적인 전통적 강의실에서 PBL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대학들이 빨리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세미나를 빛나게 해준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대학의 정세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정세윤입니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 4시 30분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의 토론과 제 인사말로 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인사 조직 전공은 아니고 생산관리 전공인데 김병식 교수님하고 함께 협업하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제가 느낀 바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오늘 세션의 주제나 그다음에 모든 내용들이 결국엔 경영학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엔 이 블룸의 탁소노미에서 마지막에 이 상단에 있는 이밸류에이션과 크리에이팅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이제 경영학 수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문제는 계속 바뀔 테니까 그 문제에 적응해가지고 새롭게 해결책을 고안해내고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예를 들어 하이어 오더로 되어 있는 이 띵킹 스킬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 지금 제시해 주신 이 PBL 방법이나 플립러닝 같은 그런 방법들이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김병식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례에서 저는 약간 조금 더 집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플립러닝을 적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PBL이랑 플립러닝이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준비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저도 방송통신대학교에 있지만은 다른 대학에서 지금 M대학이라고 썼는데 사실 명지대 미래융합 경영학과에서 했었던 사례인데 여기에 제가 공학 파트를 담당을 하고 다른 교수님께서 경영학 파트를 담당을 해가지고 플립러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 이런 게 경영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거를 적용하는 어떤 수업을 해봤는데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아시겠지만은 원래 급격하게 갑자기 우리가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그냥 사전 녹화해서 PPT 전부 다 LMS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거 읽고 학생들은 그냥 토론 과제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학생들이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경영학과 학생들이니까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장벽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수업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플립러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이걸 시도를 해보자. 물론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학생들에게 사전학습 자료를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읽어서 참여하는 학생들 전부 다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전부 다 학습자 개별적으로 다 토론 주제를 발제하도록 자기가 뭐 간단하게 느낀 점도 좋고 관련한 내용을 찾아본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심화해서 자기가 스스로 토론을 발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심화 학습을 제가 진행시켜주고 그다음에 포스트 클래스로
이 토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워드 클라우드로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불친절과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술적인 내용을 우리들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소개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는 피드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플립러닝을 적용하고 나니까 사실 동일하게 비대면 클래스고 온라인으로 적용했는데도 사전 학습 자료 제공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이해를 하고 심화학습에 들어와서 자기가 스스로 궁금한 부분, 다른 학생들과 나눌 부분을 찾는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이 굉장히 성취도가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플립러닝에도 충분히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학생들이 사실 제일 많이 줬던 코멘트가 뭐 좋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건 3학점 수업이 아니다. 6학점 이상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데 왜 3학점만 받아야 되냐라는 내용들을 많이 해줬었는데 지금 앞에서 우리 한양대 사례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게 되면 뭐 9학점 이렇게 주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학생들에게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교수진들에게도 실제로 어떠한 식의 이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방송되니까 이런 비대면 방식의 수업에는 되게 익숙한데 방송되는 기본적으로 일방향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혁신적인 교수법을 이용해 가지고 양방향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 효과가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쁜 진행자이면서 좋은 진행자입니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10%, 120% 다 썼습니다. 다음 세션이 또 3분 뒤에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인사 분야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저희들의 용기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변화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자막을 넣는다면 마지막 자막이 to be continued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뒤에 두 분 발제자님 계신데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세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